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시사 라디오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김현선입니다. 일제 식민 통치 항거에서 거리에 대한독립 만세 외침이 가득했던 1919년 3월 1일, 오늘은 제103주년을 맞는 3.1절입니다. 맨손으로 일어나서 스스로 나라의 주인임을 천명한 3.1운동의 정신은 현대사의 구비마다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는 힘이었죠. 3.1운동의 비폭력 평화 정신은 아시아에서 반제국주의 평화운동을 촉발시켰고 4월 13일 중국 상해에서 민주공화제를 기초로 한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양극화 현상과 무한 경쟁으로 소통이 단절된 오늘날,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3월 1일에 힘차게 외쳤던 민중들의 외침은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해줍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이 말은 단지 역사는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교훈이라는 뜻이지요. 오늘 5시엔 대세남 3.1절을 맞아서 역사 전문가와 함께 대세남 역사교실 3.1절의 역사의 의미를 좀 짚어보면서 3.1운동의 깃든 정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 화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예, 3.1운동이 한국사에서 갖는 역사적 의미는 상당히 크죠. 1919년을 기준으로 독립운동의 방향이 바뀔 정도로 이 3.1운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3.1절을 기념하면서 3.1절에 대해서 좀 역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 국사학과 이성우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역사 강의도 많이 다니시죠? 네. 학교에서는 이제 한국 근대사, 근현대사, 독립운동사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요. 예. 이렇게 계기가 되면 특강 같은 거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역사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요. 좀 반가운 일이기도 한데 예. 요즘 좀 독립운동사에 좀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3.1절을 맞아서 교수님과 함께 3.1운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 역사 전문가로서 맞는 3.1절은 어떤 느낌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저희 3.1운동 103주년 되는 예. 해죠. 1919년 이제 3월 1일 날 이제 민족의 이름으로 이제 독립을 선언한 날인데요. 좀 안타까운 것은 예전 같지는 좀 않은 것 같아요. 3.1운동 분위기가. 한 3년 전이죠. 2019년에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그때는 해가지고 좀 사회적 관심이 상당히 높았었죠. 높았고 언론사들도 관심이 상당히 많았었죠. 특집도 방송 많이 프로그램도 했고요. 많고 예. 그랬었는데 코로나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대선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예전처럼 3.1절이 국민들 관심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자로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3.1운동은 우리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그럼요. 우리가 이제 큰 의미가 있는 역사적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이제 독립운동의 분수령이라고 하거든요. 아주 큰 계기가 될 정도였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청취자분들뿐만 아니라 국민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예. 오늘 좀 많이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부터 또 과정 그리고 또 역사적 의미 이런 부분들을 지금 꼼꼼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3.1운동이 일어난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3.1운동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일단 다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죠. 예. 진행자 선생님도 학교 다니실 때 그걸 제일 많이 들었을 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험 문제 꼭 나왔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1910년대 가장 큰 사건이 1차 세계대전입니다. 이게 이제 예. 1914년에서 18년 끝나면서 이 전후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승전국의 대표적인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주창을 하죠.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피아파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좀 잘못 알려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은요.
그러니까 승전국 있지 않습니까? 승전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는 예외예요. 이게 원칙일 뿐이고요. 실제로 패전국 있지 않습니까?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이런 나라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 나라 민족들을 독립하라는 뜻인데 아하.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지만 1차 세계대전 승전국 입장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 근데 당시까지만 해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전국에 있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 원칙적으로는 이제 민족 자결주의 예외라고 할 수가 있죠. 대상이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고무가 돼서 파리 강화회에 대표들도 파견하고 독립 청원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되죠. 예, 그럼 긍정적 해석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보면 우리 역사를 좀 주체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요. 아하, 예. 사실 3.1운동의 가장 큰 배경은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조선의 민중들의 어떤 자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대다수 군중들이 네, 시장이나 특정 장소에 모여서 만세를 하는 건데 예. 그 만세를 권유를 했을 때 과연 본인들이 독립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동참하진 않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3.1운동의 가장 큰 배경은 민중들의 어떤 자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왜 나타났냐면 이제 1910년에서부터 1919년 2월까지 이제 식민 지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일본이 본질적으로 이제 민족 차별이 이루어지고요. 민족 탄압이 이루어지고요. 1910년대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무단 통치라고 해서 헌병 경찰 통치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상당한 탄압들이 일어나고요. 특히 경제적으로 이제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걸 실시를 하는데 여기 이제 신고주의 원칙이라는 걸 고수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민중들이 갖고 있는 토지 거의 50%를 약탈해 가죠. 아하. 그러면서 식민지 조선인들은 독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3.1운동의 가장 큰 배경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일제 식민 통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그 통치에 의해서 자각을 한 조선의 민중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고종 황제 있지 않습니까? 예. 고종 황제가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 뭐 독살설도 있었고 예, 이게 뭐 독살설이죠. 네. 그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고종 황제가 예. 뭐 시름시름 앓다 돌아가셨으면 예. 이런 설이 안 퍼졌을 거예요. 물론 이거는 현재는 이제 독살이 됐다 안 됐다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당시 조선의 민중들은 다 독살됐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건강하셨던 고종 황제가 1월 21일 날 아침 새벽에 궁녀 2명이 갖고 온 식혜를 드시고 돌아가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건강했던 분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이게 독살설이 퍼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건 근거가 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역사적 근거가 있고 학자들도 예. 논문들을 쓰는데 그 윤치호 일기라는 부분에 이제 이 독살설에 대한 근거들이 나오는데요. 황제가 쓰러졌으니까 이제 응급 조치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식혜를 드셨는데 이제 30분도 안 돼서 돌아가셨다라는 거. 또 응급 조치를 하는데 몸이 너무 땡땡 부어 있어서 이제 독을 드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 몸이 너무 불어 있어서 옷을 풀을 수가 없어서 찢었다고 그러고요. 옷을 찢었는데 이 목에서부터 배꼽까지 검은 줄이 나 있었다고 그러고 또 입안을 열었더니 이제 이가 다 빠져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독도 강력한 독이었던 것 같아요. 맹독. 예,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식혜를 전달한 그 궁녀가 갑자기 의문사를 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것이 뭐라 해야 될까? 객관적 증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종이 독살됐다. 옛 황제이긴 하지만 고종이 독살됐기 때문에 고종의 독살설들이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민중들한테 그런 고종 독살설이 다 퍼지게 되는 거죠. 퍼져나가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민중들의 마음을 들끓게 그렇죠. 했다. 일단 식민 지배의 수탈성에 이제 예. 원인이 있었고요. 이제 고종 황제까지 우리 황제를 죽였어? 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이제 3.1운동이 배경이 되고 예. 이거를 실제로 가장 먼저 옮겼던 분들은 동경에 유학하고 계셨던 우리 유학생들이에요. 예. 이분이 이제 조선청룡 독립단이라는 독립단체를 만드셨고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경 한복판에서 동경 유학생들 200여 분이 모여서 독립선언을 하시고요. 예. 이 독립선언서를 이제 동경에 있는 각국 대사관들에다가 이렇게 전달을 해요. 그게 28 독립선언. 네, 28 독립선언이죠. 예. 그 28 독립선언서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기미 독립선언서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의 독립을 승인하지 않을 때는 끝까지 최후의 혈전을 벌이겠다라고 아주 강력한 무장투쟁까지 하겠다. 네, 그러니까 기미 독립선언서보다 훨씬 더 투쟁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28 독립선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이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네. 말씀하신 뭐 일제 이 식민지 수탈 정책 그 앞서서 미국 대통령 윌슨의 그 민족 자결주의를 그렇죠. 네. 우리도 이제 독립할 수 있다라는 정신으로 받아들였다. 뭐 그런 부분 그리고 또 고종 황제의 독살설 그리고 일본에 있었던 이제 28 독립선언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응축이 돼서 이제 3.1절에
한꺼번에 폭발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3.1 운동이 원래는 3월 3일 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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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청취자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독립운동 중에 하나가 이제 3.1 운동일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사실은 3.1 운동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도 많이 있고요. 네, 숨겨진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3월 3일설. 예. 원래 이제 민족 대표 33인이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3.1 운동은 크게 보면 종교계 지도자들하고 학생층들이 이제 주도가 돼요. 원래 계획은 이제 고종의 상여가 나가는 날 인산일이라고 합니다. 그날이 이제 3월 3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뺏긴 지 10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옛 왕에 대한 그런 충성심 이런 것 때문에 전국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상경할 거라는 거죠. 예. 인산을 보기 위해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이제 만세 운동을 전개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민족 대표들이 회의를 하시다가 그래도 옛 왕인데 상여가 나가는 날 서울 시내에서 만세 운동을 하게 되면 상여가 잘 못 나가지 않겠습니까? 아. 인산을 방해하는 개념. 예. 그래서 옛 왕에 대한 예의를 좀 지키자라는 예. 논의가 있었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루 땡기자는 거죠. 그래서 3월 2일 3월 2일 날 하자. 네. 그 종교계 아까 제가 종교계하고 학생층이 주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 종교계가 기독교, 천도교, 불교입니다. 네, 1919년 3월 2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종교에서 네, 그래서 일요일은 안 된다. 일요일은 좀 문제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은 것들을 복합돼 생각하셨던 있네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3월 1일 날 하자라고 결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1919년 3월 1일은 토요일입니다. 예. 뭐 지금처럼 놀토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날짜 변경은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이미 날짜는 고지가 이제 변경된 걸 고지를 했기 때문에 예. 문제는 장소 변경이었어요. 원래는 3.1 운동 계획이 이렇게 전달될 때는 3월 1일 날 탑골공원에서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 민족 대표들이 2월 28일 날 하루 전날이죠. 그러니까 내일이면 이제 만세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루 전날 그 손병희 선생 집에서 최종 회의를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결정들을 하시게 되는데 거기서 논의가 된 게 바로 장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3.1 운동 우리가 이제 3.1 운동을 얘기를 할 때 제일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게 비폭력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민족 대표들이 내일 탑골공원에 가서 우리가 만세를 한다. 김일동에서 읽는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학생들 앞에서 우리가 김일동님 선언서를 읽었을 때 그러면 경찰들이 진압을 하려고 할 것이고 탄압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면 우리 학생들이 저지를 하려고 할 것이고 예.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피해가 너무 많이 간다. 체포가 되거나 예. 다칠 수도 있다. 예. 우리는 학생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민족 대표들이 원래는 탑골공원이었는데요. 네, 하루 전날 태화관이라는 곳으로 이제 장소를 변경해야죠. 태화관은 탑골공원하고 좀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음식점이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민족 대표들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민중들은 탑골공원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 민족 대표들은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에 갔다 투항을 해. 그리고 이제 종로경찰서에 알리거든요. 투항을 했다. 민족 대표로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민중 앞에 나서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본인들만 따로 모여서 이제 만세를 했다라는 거죠. 이제 종교 지도자라고 학생들하고 연합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명분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가서 그렇게 했을 때 학생들하고 연합을 했을 때 우리가 비폭력성을 주장을 했는데 폭력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태화관으로 장소를 옮겼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할 문제는 민족 대표들이 원래는 33인인데요. 예. 이것도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 29분이에요.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네 분은 이제 연락을 못 받으시거나 늦게 참석을 못 하셨나요? 네, 그래서 원래는 태화관에서 29분이 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독립선언서를 종로경찰서에 전달을 합니다. 시작하실 때. 그건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또 잘못 알려진 게 이제 우리 3.1절 노래 보면 김인현 3월 1일 정오. 예. 다들 12시에 하신 줄 알고 계신데 이것도 잘못 알려진 거예요. 원래는 2시예요. 12시가 아니고 네, 2시입니까? 그러니까 노래를 작곡하신 분이 작사하신 분이 왜 정오라고 그러니까 정오하니까 이게 좀 상징성이 있어서 그렇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대부분의 예. 청취자들도 12시인 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2시예요. 예. 네, 2시인데 시작하실 때 종로경찰서 이제 김일독립 선언서를 보내죠. 그거를 이제 자수했다. 투항했다. 예.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역사 의식이 드러나는데 자수라는 것은 어떤 범죄를 지신 분들이 그렇죠. 자기가 인정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되고요. 예. 일제한테 통보를 하신 거죠. 우리는 예. 이렇게 독립의 의지를
너희들한테 명확하게 알린다. 밝히겠다. 네, 통보를 한 거지 이거를 자수를 했다거나 투항을 했다라는 표현은 정말 잘못된 표현이에요. 어허. 그리고 민족 대표분들이 대부분 분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이잖아요. 그리고 명문가 출신들도 많지 않고요. 대부분의 평민들이세요. 근데 이분들이 기미 독립선언서 민족대표 33원을 서명을 했을 때 엄청난 탄압이 있을 것이고 이제 통보를 했으니까 자부 그렇죠. 예. 투옥된다는 건 기정사실. 공개적으로 그렇죠. 저항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체포된다라는 걸 기정사실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엄청난 고문이 따를 것을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통보를 이름을 했다라는 올렸다는 것은 그 것은.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아. 근데 이분들이 이제 뭐 투항을 했다, 뭐 자수했다 이런 예. 표현들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좀 생각을 어허. 합니다. 예. 네. 근데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그 탑골공원에 모이신 분들이죠. 예. 근데 이분들은 이제 2시에 민족대표가 와서 독립선언서를 읽는 걸로 알고 왔는데 그러니까요. 예. 민족대표들은 지금 태화관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이제 민족대표를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예. 그러면 이제 2시에 모였단 말이죠. 근데 민족대표가 와야 되는데 2시가 지나도 안 와요. 그럼 이제 군중심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원래 날짜가 원래 3월 3일인가? 내가 시간을 잘못 알았나? 탑골공원이 아닌가? 예. 뭐 그랬다고 뭐 옆에 오신 분들한테 뭐 만세하러 왔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군중 심리가 이제 자꾸 해산 분위기로 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2시 30분쯤에 정재영이라는 분이 예. 네,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민족 대표 대신 독립선언서를 읽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독립선언서를 또 갖고 계셨을까요? 이거 독립선언서 미리 배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2만 1000장이 이미 인쇄가 끝났어요. 보성사에서. 그랬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읽으셨고 이제 그 정재영 선생이 독립선언서를 읽으면서 이제 시위대가 이제 서울 시내로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 그러니까 뭐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있었네, 봤을 숨은 때 이야기가. 예. 민족 대표들은 태화관에서 하신 거고 여기서 이제 정재영 선생이 김희동 선생을 읽고 거기에 모였던 대다수 학생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 만세 운동이 전개된 건데 이제 우리가 3.1 운동 같은 경우에 재연하는 거라든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예. 막 백의를 입고 막 대한독립 만세면서 태극기를 그렇죠. 들고 외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대한독립 만세보다는요 조선독립 만세였어요. 그때까지는 또 대한이라든지 한국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일반화되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대부분 분들은 조선독립 만세를 외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 다 대한독립 만세 외친 걸로 알고 계시고 예.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예. 크게 보면 조선독립 만세입니다. 어. 그러니까 기미독립선언서를 보셔도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언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선 독립 만세가 더 일반적이고 더군다나 민중들에게는 뭐 대한제국이 건립이 그렇죠, 됐지만 그렇죠. 대한제국보다는 그 전에 네. 조선에 대한 그렇죠. 그런 인식이 더 측면도- 강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그 서울에서 3월 1일 날 전개될 때는 예. 손에는 태극기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뭘 그냥 맨손으로, 빈손으로 네, 맨손으로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손에 뭘 들면 폭력성을 상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하.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서울에서 3월 1일 날 전개될 때는 태극기를 들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폭력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는 손에 뭘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지역으로 가면서는 태극기를 드는데 예. 서울에서는 이제 태극기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비폭력을 네, 상징을 하는 거죠. 상징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예. 좀 우리가 알고 있던 이 3.1 운동의 장면과 모습이 좀 많이 좀 역사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네요.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어. 이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3월 1일 날 어쨌든 이제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이제 번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시각에서 보면 그 당시에 뭐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통신이 있었던 것도 아닌 그런 시대에서 어떻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참 또 궁금하거든요. 일제가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판단의 미스였는데 우리한테는 오히려 좋은 기회였는데 서울에서 이제 3.1 운동이 일어나니까 휴교령을 내립니다. 예. 그럼 휴교령을 내리면 학생들이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죠. 다 집으로 돌아가.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 이 학생들이 이미 서울에서 3.1 운동을 경험을 했거든요. 예. 김희동립선도 갖고 있고 그럼 집으로 내려가서 이제 3.1 운동을 전개를 하는 거죠. 어허. 고향으로 내려가서 예. 대표적인 게 유관순 열사죠. 그렇죠. 서울에서 2박탕 다니시다가 그렇죠. 휴교령 내리니까 천안으로 가서 이제 만세 운동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요. 또 서울에 그 인산에 참여했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김희동립 선언서를 가지고 지역으로 내려가시는 거죠. 내려가시면서 각 지역별로 또 별도로 준비를 합니다. 예. 그래서 3.1 운동이 일어난 지역적 특성을 보게 되면 도시에서 이제 농촌으로 전개되는 특징이 있거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김희독립 선언서가 이제 도착하는 순서대로 음흠.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편리한 지역별로
주로 도시에 이제 철도가 지나가지 서울하고 않습니까? 가까운 지역부터 그렇죠, 네. 내려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통이 편리한 것 주로 이제 철도 또 예전에 100길로도 많이 다녔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서 농촌으로 100길 닿는 곳, 교통이 편리한 곳, 뭐 이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길이 그러면 많습니다. 우리 저 지역은 천안이 먼저 최초로 시작이 된 건가요? 충남의 최초의 3.1운동은 예산으로 예산입니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서울에서 예. 3.1운동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독립선언서가 전달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네, 그 소식을 접하고 만세운동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음, 주로 일어난 장소들을 보게 되면 예. 장터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래도 장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렇죠, 공간이니까. 역사는 항상 그 시대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주요 계기가 장날이죠. 이제 장날에 이제 3.1 운동을 준비하신 분들이 장날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독립선언서 나눠주고 이제 독립을 독려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 이제 3.1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3.1 운동이 일어난 지역들의 일어난 발생 일을 보게 되면 되게 5일장 있지 않습니까? 뭐 4일, 9일 근데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예. 그 3.1 운동이 이제 사적지라고 하는데 저희는 독립운동 사적지, 독립운동 사적지 가게 되면 되게 장터가 많습니다. 예. 그게 이제 3.1 운동의 특징이죠. 대다수 1910년대잖아요. 이거 뭐 시골에서 아침부터 태극기 들고 나오고 이러면 다 체포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예. 가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장날에 모인 분들한테 음. 독립선언서를 나눠주고 태극기 나눠주고 만세운동을 전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전개되는 특징이 있고요. 예. 일어난 장소들을 보면 주로 장터가 많이 활용됩니다. 독립선언서를 나눠줬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좀 문맹률이 높지 않았습니까? 그 일반 민중들이 그렇게 많이 읽고 그걸 이해할 수 있었을까? 3.1 운동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독립선언서 읽고 참여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장터에 모이신 분들한테 독립선언서 나눠주고 거기서 대표자가 읽는 거죠. 아, 읽고 또 입으로 또 그렇죠. 전해지고. 읽으면서 그렇게 독립의지의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하고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만세운동을 해야 된다는 걸 전달을 했을 때 거기에 참여한 대다수 민중들이 본인들이 난 독립 필요 없는데 왜 독립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동참을 안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독립선언서 나눠주고 태극기 나눠주고 만세운동에 참여를 독려했을 때 그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3.1 운동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에 대한 필요성 이런 자각이 민중들 사이에서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예, 네.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이게 3.1 운동 결과를 보면요. 예. 211개군에서 일어나고요. 만세운동 횟수가 1712회. 1712회 전국적으로. 참여 인원이 200만 명. 200만 명이면 그 당시 인구 규모로 2천만이니까 한 10분의 1, 10% 이상 참여하신 어마어마하네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고요. 예. 사망자가 1510명이나 나옵니다. 사망자가요. 순국자, 현장 순국자들이 1510명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것이 이제 3.1 운동의 의미를 부각을 할 때 우리가 뭐 의열투쟁도 있고 봉오동 청산리 전투도 있고 그런데 대다수 민중들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면서도 독립을 선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민중운동으로서의 여러 가지 역사적 의의와 가치 그렇죠.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우리가 역사적 의의가 있어요. 이 3.1 운동이. 지금 참여 계층들이 대다수 민중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3.1 운동이 분수령이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3.1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3.1 운동 이전과 이후에 독립운동 양상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3.1 운동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다수 민중들이 독립운동은 민족 지도자들이라든지 선각자들이라든지 일부 이제 지식인들. 그 지식인들 이런 예. 사람들이 하는 게 독립운동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하셨었어요. 예. 근데 3.1 운동은 대다수 민중이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민족 지도자나 선각자나 리더들만 하는 건 아니구나. 나도 독립운동을 했었구나. 그러면서 3.1 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의 주체들이요. 대다수 민중들로 확대됩니다. 공간의 폭도 확대되고 주체들도의 폭도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1919년 3.1 운동 이후에 우리 독립운동 특징 중에 하나가 사회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게 뭐냐면 농민운동, 예. 노동운동, 예. 학생운동, 여성운동, 청년운동 이런 독립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요. 다양한 전국적으로. 계층으로 분화가 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3.1 운동에 참여했던 학생, 나는 이제 독립운동의 주체였어. 그러면 3.1 운동에 뭘 해야 될까? 학생운동 해야 되는 거죠. 농민들 참여했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이제 농민운동 하시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본인들이 독립운동의 주체로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3.1 운동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민중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나라를 찾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정신을 이제 일깨워준 것이 3.1 운동의 이게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의의다. 네. 더 큰 의미를 이제 한국사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예. 3.1 운동의 결과물이 많거든요. 가장 큰 결과물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3.1운동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계되어 있어요. 그렇죠. 3.1운동 이후에 이제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근데 수립이 되는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 날 임시의정원에서 임시헌장이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요. 예. 여기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 국가로 함이라는 게 명시가 돼요. 예. 이게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 민족이 나라를 만드는 대한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운 이후에 주권이 대부분 왕들이나 지배층한테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예.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다라는 민주공화제를 선언했다라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근대적인 국가 개념. 그렇죠. 국민 주권을 예. 이제 선언하시게 되는데 이게 3.1운동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3.1운동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독립운동의 이념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을 때 조국이 독립됐어. 근데 그 독립된 조국에 어떤 국가의 형태를 만들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의는 따른 거였거든요. 예. 그러면 독립이 됐을 때 왕을 다시 모셔야 된다. 요걸 이제 저희들 이제 복벽주의라고 하거든요. 황제를 다시 모신다라는 거고 아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공화주의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1910년대는 이게 좀 혼재되는 측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3.1운동의 주체가 대다수 민중들이잖아요. 예.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독립을 해서 독립된 나라는 국민 주권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공화주의가 대세가 됩니다. 대세가 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민한테 주권이 있는 국민 주권 국가를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그 전통이 계승돼서 지금 대한민국도 민주공화제 국가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원료를 3.1운동에서 찾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예. 이제 황제가 주인인 나라가 아닌 거죠. 그렇죠. 국민이 주인 나라. 왕정에서 민주주의로. 그렇죠. 예. 그러면서 모든 주권은 국민한테 나온다라는 이런 개념이 요 3.1운동에서부터 이제 확립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국가의 근대적 개념을 확립하게 한 그런 사건으로도 또 이해를 할 수 있다. 아주 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참여 계층들을 보시게 되면 예. 뭐 남녀노소 구분이 없거든요. 예. 네, 대다수 민중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의식들이 이제 발현이 됐고 독립운동의 이념도 국가의 주는 국민이고 공화주의로 대세가 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공화주의 국가로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런 의미를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 3.1운동 하면 단순히 이제 만세운동이고 그렇죠. 몇몇 유한순 여사를 비롯한 몇몇 인물들 중심으로 해서만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그러니까 3.1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국내적 의의도 있고 국외적 의의도 있는데 독립운동의 주체들의 확대, 그다음에 공화주의가 정착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화제 국가로 수립될 수 있는 기반 제공 예.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잠시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 관련해서 짧게 좀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 더 네. 안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은 대표적인 곳이 이제 천안의 아우네 장터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동 장터 또 유성 장터에서 있었던 만세운동 이런 부분들이 좀 대표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관순 열사의 아우네 장터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예. 네. 근데 3.1운동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지역, 특정 계층이 주도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충남에서도 아우네 장터가 많이 알려져 있을 뿐이지 충남에서도 3.1운동이 안 일어난 곳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1운동이 충남에서 어떤 지역이 더 활발했다, 어떤 층이 주도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린 대부분 다 이제 3.1운동은 아우네 장터 정도로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역사 교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좀 다시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라는 그러면 거죠. 우리 지역 내에서도 뭐 천안뿐만 아니라 그럼요. 전 네. 지역으로 다 확산이 됐다라는 네, 얘기죠. 그렇죠. 예. 뭐 안 일어난 곳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동장터, 예. 이제 유성장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역사적 의미가 상당히 있는데요. 유성장터나 인동장터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라는 것은 그런 거죠. 우리가 대전 사시지 않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부 지역 분들한테 대전을 말했을 때 좀 역사를 아신 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대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질문을 하면 예. 대전은 아무것도 없었던 도시였는데 경부선 철도가 일본이 깔면서 거기 대전역이 설치가 되면서 그렇죠. 대전은 이제 근대 도시로 식민 도시로 이렇게 인식하는 지금도 경우가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죠. 예. 저는 이게 상당히 좀 불만인데요. 예. 그 개념은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 관점에서 자꾸 해석을 하는 건데 그게 지금 대전광역시의 정체성도 아니고요. 그럼요. 대전의 뭐 정신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대전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부각된 품격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예. 그런 개념은 현재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일부 지역에 그것도 극히 부분적인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대전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들 모르셔서 그런데 대전은 독립운동도 아주 활발하게 전개됐던 지역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을미의병이라고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처음으로 의병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게 유성의병이고요.
그게 예. 유성 장터에서 일어나요. 예. 근데 그거 잘 모르시죠? 저도 몰랐는데. 네, 문석공의 유성의병은 한국 의병투쟁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장소라고 할 수가 그렇습니까? 있고요. 예. 또 단재 신채호 선생님도 여기 출신이시고요. 그럼요. 예. 그다음에 송병 선생님 순국도 있고요. 예. 일제 강점기로 들어가면 청년운동, 노동운동, 학생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간과하는 측면이 있고요. 예. 네, 오히려 철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시민도시 일본인들에 의해서 근대화됐다. 뭐 예.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유성장터라든지 인동장터에서 3.1운동은 아주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예. 일제 저항했던 이런 식민도시 한복판에서 음. 인동장터는 원도심의 핵심 지역이었거든요. 예. 거기에서 일제를 몰아내고 독립을 선언했다라는 거. 이게 대전 분들이 이제 독립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 이제 대전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의미들은 간과되고 오히려 철도, 근대도시, 식민도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대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많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죠. 좀 예.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 그러려면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연구도 또 진행되고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네요. 그러면 연구는 많이 되죠. 연구는 이제 되고 연구는 있습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쪽으로 논문을 많이 쓰니까 예. 연구는 많이 되는데 잘 모르시는 거죠. 이미 2009년에 독립기념관에서 예, 대전 충남 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조사를 했어요. 예, 사적지 조사를 해서 150개 정도 장소가 150개 정도 대전도 23개가 이제 찾아지고 확정이 됐죠. 예, 근데 그런 사적지가 있다는 것도 모르실 뿐만 아니라 그 뭐 안내판이라든지 표지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재하다 보니까 지금 뭐 인동장터나 유성장터가도 그 흔적을 찾아보기 인동장터는 있죠. 있습니까? 있는데 예. 유성장터도 가면 네, 3.1운동이라는 부분은 없고요. 예, 그 문석봉 의병장 사적비 정도 하나 있죠. 아하. 근데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 대전 분들도 그런 사실을 몰라요. 예,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유성 구민들도 유성 장터 안에 문석공 의병 사적비가 있다라는 거 모르신 분들 뭐 제가 단정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계실 수도 있어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잘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알려지지 않은 건데 예,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알려는 의지의 부족이고요. 또 알리는 방법의 문제가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가 이제 대전을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를 단재 신채호 선생님을 이야기하거든요. 예. 이거 뭐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이분이 대전 출신이라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단재 신채호 선생이 대전 출신이라는 거 제가 학교에서 생가도 있잖아요. 생가도 있습니다. 대전시 예. 중구 어남동에 가면 생가지가 예.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요. 예. 물론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죠. 우리가 신채호는 많이 알면서 신채호 선생님은 잘 알면서 그분이 대전 출신이라는 거. 이게 좀 안타까운데 그런 것들을 좀 알릴 수 있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고요. 예. 네, 청취자분들도 알려는 의지가 필요하고 예. 제가 뭐 예를 든다면 2019년 12월에 예. 대전시 중구 어남동이 좀 구석에 있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단재 선생님을 알리기 위해서 동상을 만들었어요. 예. 동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원래는 대전역 광장에 이제 세우는 걸로 추진이 됐었는데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서대전공원에 서 있죠. 왜 어떤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여기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누가 반대하는 분들이 계셨나요? 대전역이잖아요. 예. 네, 그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서대전 공원으로 갔는데 신채호 선생님을 알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물론 이제 전공자들은 다 알고요.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알지만 대전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신채호를 알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대전역 광장에 세우는 거죠. 그럼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실현이 못 된다라는 아니 거. 뭐 단재 신채호 선생에 대해서는 역사 시간에 다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또 배우니까요. 배우죠. 다 아시는데 아는데 그분이 대전 출신이라는 거. 대전역에 딱 왔더니 신채호 선생 동상이 있으면 단재 신채호 그렇죠. 선생이 대전 분이셨어. 바로 그거죠. 선생님 지금 예. 말씀하신 그런 방법론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대전 분인데도 몰랐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대전역 너무 자주 가잖아요. 저희들은. 예, 그럼요. 네. 대전만 와도 고향 온 것 같은데. 예. 그럼 신채호 선생님 여기 분이구나. 그러면 이제 찾아볼 수도 있고 예. 본인 스스로가 노력해서 알아볼 수도 있는데 또 독립운동 사적지가 많이 그러네요.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알리려는 의지 또 알려고 하시는 의지.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지역의 역사에도 좀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아, 그럼요. 사실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지역의 역사를 그 지역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예. 타 지역 사람들은 더 안 갖겠죠. 그렇죠. 이게 예. 이제 자기 지역의 역사를 아는 방법도 아주 중요한 건데 예. 그런 부분들은 네,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예, 그건 뭐 저희 그 방송을 하는 저희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네요. 적극적으로 지역의 알리는 역사를 일, 좀 네. 알리는 일에 아까 말씀드린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알리는 의지도 필요하고 예. 네, 알리려는 의지도 필요하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 3.1운동의 의미 아까도 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게 3.1운동이 그 당시의 정신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역사 속에서 계속 정신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뭐 이제 헌법 전문에도 명시되어 있는 이 3.1운동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더 이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이런 책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 3.1운동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에 대해서 좀 알려는 의지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에서 역사적 교훈을 찾아오고 더 밝은 미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사인식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역사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사인식이 바꿔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독립운동 일제강점기만 보더라도 요즘 우리가 좀 그 일제 식민지 시대를 미화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식민지 근대화론을 그렇죠. 주장하시는 분들 주장하시는 계시죠. 분들이라든지 예. 독립운동가들을 이제 폄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강제연행을 부정하신다든지 이런 예. 부분들이 좀 많이 확대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사실 광복을 맞이해서 이렇게 경제 발전을 해서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일제 식민지 시대를 극복하고자 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평가를 하고 있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분들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평가를 떠나서 그분들을 자꾸 폄하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 시대가 행복했다라고 한다면 일제 식민지 시대가 발전의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그 시대를 극복하려고 했던 독립운동가들의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예. 독립운동 연구자로서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우리 생각을 사회에서 합니다. 지금 뭐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 그렇죠. 왜곡에 대한 문제들.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물론 일본의 역사 왜곡들을 잘 알아야 되고 이걸 시정시키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우리 역사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뭐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역사를 왜곡하고는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만 그렇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역사를 자꾸 왜곡하는 이런 그렇죠. 현상들은 좀 경계해야 된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우리 역사를 잘 알아야 되고요. 예. 또 잘 알리는 일도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역사를 폄하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자꾸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는 좀 경계해야 되고요. 예. 우리가 우리 올바른 역사인식을 좀 갖고 이렇게 제대로 된 역사인식을 해야 더 발전된 미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그렇지 않다 보니까 독립운동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사 연구자로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사례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위안부 문제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예. 일본은 뭐 끊임없이 뭐 위안부 문제를 역사를 왜곡하지만 우리 국내에서도 스스로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 사실을 왜곡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네, 참 안타깝죠. 예. 네.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 왜곡, 일본이 주장은 뭐 그렇다고 해요. 본인들 입장에서 역사를 해석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 우리 입장에서 해석을 했을 때 과연 그런 해석이 맞는가? 본인 스스로도 이제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않는 거죠. 본인들 의견만 계속 주장을 하다 보니까 예. 오히려 우리 역사를 왜곡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예. 네.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일본은 지금 뭐 끊임없이 그 뭐 군함도 또 사도 아. 강산까지 지금 뭐 세계 문화유산에 이제 등재시키겠다 이러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이게 과거에 묶여서 그 한일 양국 간 중요한 이제 국가 간의 관계이고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미래 발전 지향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글쎄요. 저는 뭐 독립운동 연구자로서 그 예.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역사를 해석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관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견해들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죠. 일제 식민지 시대, 제국주의 침략 이런 것들이 일본 스스로가 반성을 하고 사죄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럼요. 그들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고 용서할 의지가 있죠. 예. 근데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반성할 의지도 없고요. 반성할 뜻도 없고요. 앞으로 할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들을 그렇게
관대하게 대했을 때 이런 예. 역사 왜곡은 더 가중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본과 일제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일본으로 살아가지 않고요. 일본 제국주의 시대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일제 식민지 시대를 자꾸 미화하려고 그렇죠. 하고요. 침략주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역사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군함도나 사도강사 이게 뭐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강산이 제일 이슈잖아요. 예.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일본은 자꾸 이제 사도강산의 긍정적인 측면, 세계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만 자꾸 강조를 하는데 거기에 분명히 강제연행이 있었고 그럼요. 침략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 사적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잘 수집을 해서 세계한테 알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더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일본은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할 때는 자기들의 이론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이견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군함도가 그렇게 해서 된 거잖아요. 예. 군함도를 세계 문화로 하는 조건은 거기에 강제연행이 있었다라는 거. 이걸 반드시 명기하기로 하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됐는데 그렇지 않죠. 전혀 그런 걸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강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도강산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 그다음에 우리 강제연행의 역사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예. 또 등재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면 세계 여론에 그런 것들을 호소해야 되죠. 군함도 봐라. 분명히 기록하기로 해놓고 기록하지 않는다. 사도강산도 군함도 2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자꾸 강조를 해서 어떻게든 이것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한일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자꾸 이제 우리가 뭐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는 가해자는 진정 어린 사과를 안 하는데 그렇죠. 네.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뭐 이런 맥락에서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기본적으로는 그들의 예. 사죄와 반성이 선행 조건이죠. 근데 그들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 대해서 침략 정책에 대해서 반성할 의지가 없고요. 할 의지도 없고 하고자 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것이 일본이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람직한 한일 관계를 위해서는 양국이 서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예. 일본 자체가 태도 변화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를 바람직하게 형성하고 올바른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반성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이죠. 예. 그러면서 우리만이 그들 용서해야 된다. 음. 그들이 반성하면 용서를 해야죠. 예. 반성도 안 하는데 뭐 그렇죠. 용서를 할 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계속 되풀이되는 이야기예요. 일본이 뭐 반성을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적은 없죠. 예. 네. 그 역사를 이제 일본은 다분히 이제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이제 극화되고 있는 일본의 이 정치 세력들이 이 역사를 통해서 자국 내에 여러 가지 정치 기반을 그렇죠. 좀 확대하려는 이런 움직임들 때문에 아마 이런 흐름들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일본 지식인들 중에는 식민지 시대를 반성해야 된다. 또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예. 독도 영유권은 우리 한국에 있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양심적인 학자들도 많고요. 네, 위안부 문제 사죄해야 된다라는 학자들도 많죠. 근데 일본 정치 세력들은 자국의 그런 의견들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의 양심적인 연구라든지 예. 또는 학자들의 양심적인 권고사항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역사를 대승적 차원에서 이렇게 발전적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역사적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역사적 예. 사실은 아니죠. 역사 교과서 왜곡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일본 학자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들도 역사 교과서에 게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그런 세력들이 전향적으로 태도 변화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역사 문제는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필요하고요. 네. 그런데 자꾸 이제 학교에서도 역사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되지를 않고 있는 이런 국영수가 중요하니까요. 입시 위주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더더욱 그런 것도 있고요. 역사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대학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전공 수업 말고 이제 교양 수업에 들어갔을 때 과연 내가 대학생들을 가리키고 있는가라고 회의를 좀 가질 때가 있어요. 그 정도까지 역사 수준이 좀 안 된다. 역사에 이제 일단 요즘 학생들은 역사에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또 근현대사 또 이제 독립운동사부는 세부로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에 많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보니까
네,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늘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역사 교육이 그렇게 강화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우리 한국사가 이제 수능의 필수긴 하지만 예.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서 오히려 또 역효과적인 측면도 있지 않는가.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시험을 위한 암기식 역사 교육의 한계? 그렇죠. 예. 역사 교육에는 왕도는 없는데요. 예. 좀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제도하고 방법론 이런 것들이 좀 개발되어야 될 거라고 교수님처럼 생각을 이렇게 해요. 쉽게 재미있게 역사를 가르쳐 주시면 네. 예, 많은 분들이 역사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역사를 배우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역사를 가르칠 때 그 중요한 거는 역사적 팩트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석의 능력. 그렇죠. 해석이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은 하나인데 그거를 해석을 달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위안부라는 팩트는 하나인데 음. 이거를 우리는 강제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 저쪽은 부정하잖아요. 뭐 자발적으로 뭐. 네. 어떻게 역사적 팩트를 해석할 것인가 역사 인식. 그러니까 올바른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사인식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예. 그 역사적 팩트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 이념이나 뭐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예. 팩트를 가르쳐주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 사회가 생각합니다. 자꾸 이제 역사를 정치화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요.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죠. 안타깝긴 합니다. 역사는 정치나 이념이 개입되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예. 네. 우리 스스로도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예. 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역사를 통해서 자꾸 갈등을 조장을 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그게 이제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네. 알겠습니다. 아, 이 뭐 3.1운동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끝으로 이 역사학자로서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으로서 뭐 청취자분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3.1절을 맞아서 마지막으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까? 예. 좀 몇 마디 안 한 것 같은데. 네. 한 시간이 네. 다 3시간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역사를 봤을 때 이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제 시대 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역사에서 큰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광복 이후에 가장 큰 흐름은 이제 민주화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4.19라든지 6월 항쟁이라든지 예. 그 민주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일제 강점기 때 시대 정신은 독립운동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큰 정신이고 시대 정신이죠. 근데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고 이렇게 경제 개발해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잘 기억을 안 한다라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오히려 폄하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건 더 큰 문제죠. 네. 예. 제가 이제 실제로 강의를 할 때도 지금처럼 이제 일제 식민 지대를 극복하겠다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학생들이 고개는 끄덕이지만 그걸 실제로 느끼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3.1절인데요. 오늘 3.1절이라고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가 있고요. 그냥 휴일. 네. 태극기 안 다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네.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반성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평가고요. 예. 그리고 그 시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 그리고 그분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도 그 예를 드는 건데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저도 봤습니다. 네, 재밌게 네.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예. 네. 그게 이제 전공자가 봤을 때하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제 해석이 좀 다른데 거기에 명대사가 2개가 있는데요. 예. 그 전지현이라는 배우가 이제 예. 일본군을 암살하다 다치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제 하정우라는 배우가 그렇게 묻습니다. 저 일본군 장교를 하나 죽인다고 해서 너희들 독립이 되겠어? 이렇게 물었을 때 기억이 납니다. 예. 예, 그랬을 때 전지현이란 그 우리 독립운동가가 한 대사죠. 예. 알려줘야지. 아하. 우리가 이렇게 독립을 원한다는 걸 일본 제국주의한테 알려줘야지. 예. 이렇게 식민지에 신음하고 있는 조선의 민중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독립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지.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냥 들으셨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그러니까요. 했고요. 저도 그냥 흘려들었는데. 이게 이제 저는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해서 아이들한테 꼭 보라고 권하는데 예. 두 번째는 그 배우 이름을 언급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 예. 하정우 부하 되시는 그분이 예. 일본군하고 막 이렇게 전투하러 나가려다가 돌아서서 한 대사인데요. 저는 불의 명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대사를 했냐면 우리 잊으면 안 돼. 우리 잊으면 안 돼. 나를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잊으면 안 돼. 그거는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독립 전쟁을 벌여서 예. 조국이 독립됐을 때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는 뜻을 갖고 있겠죠. 아. 왜 그런 대사? 물론 뭐 작가나 감독이 그런 의도로 그 대사를 넣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 왜 그런 대사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잊고 있는 거죠. 그렇죠.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따끔한 이제 그 야단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예. 네. 이제 청취자분들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내가 평소에 독립운동을 얼만큼 생각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 우리가 그분들을 잊고 있는 건 아닌가. 예. 그분들을 기억해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 3.1운동을 맞이해서 좀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암살을 통해서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마음, 어떤 정신으로 독립운동을 했는지, 그리고 또 그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후세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는지 두 대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네요. 네.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예. 물론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본인들이 독립운동을 했을 때 우리 후손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평가를 해주겠지, 뭐 훈장을 주겠지, 그런 뜻으로 독립운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큰일 납니다. 예. 그런 뜻으로 독립운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정당하게 평가해야 되는 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예.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고 있지 않나. 근데 오늘 3.1절 103주년인데 예. 청취자분들도 좀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3.1절 맞아서 교수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또 느끼는 바가 큽니다. 예. 이런 역사 공부는 3.1절 이렇게 특별한 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요.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예. 어떤 특정한 계기나 어떤 기념일만 생각하는 역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계기라든지 특정 기념일이라든지 어떤 시간에만 기간에만 이렇게 기억해야 될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늘 생각하고 늘 기억하고 늘 기려야 되는 그런 역사여야 되는데 우리는 특정한 계기가 되거나 근데 오늘 3.1절이니까 이 방송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소에는 독립운동 방송 거의 안 하시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반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계기나 뭐 날에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예.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3.1절을 맞아서 뭐 역사를 또 공부하고 이해하고 또 반성도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1절 맞아서 대사남 역사교실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연구원이신 국사학과 이성호 교수와 함께 3.1절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3월 1일 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김현선이었습니다.